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7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디템메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둘 다 수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였고, 코스피는 외국인 위주로 매도를 좀 하였지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적주 위주로, 실적 회복주 위주로 상승을 좀 하였고요. 그간 많이 내렸던 바이오주와 진단키트주도 조금은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 여러 번 다지고 그 이후에 61선 위로 자리를 한번 잡은 뒤로부터는 그 저점까지는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좋지 않게 쌍봉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위해서 3200선 근처까지 주가를 밀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여서 생각보다 힘차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횡보장이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 못했지만 고객 예탁금이 제가 이전에 공매도 전에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고객 예탁금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주식으로 돈이 좀 모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200선 한번 돌파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다행히 공매도 공격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꼬리 받치면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21선이 떨어지기 전까지 바로 V자로 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먼저 이제 나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공매도에 취약한 이 지수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이제는 투자하기에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어떤 기사를 통해서 공매도 세력의 그런 수단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주가를 폭락시킬 수 있는 지수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슬슬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주봉인데요. 코스닥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막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라 조금 이제 수급이 좋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큰 변화는 없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2원 내렸고요. 1121원으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서 다시 한번 달러로 들어가는 그런 외국인 자본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자본의 흐름을 좀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수 방어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려 보고자 들어오는 것인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매도하던 이제 연기금도 서서히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이제 수급 손바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네, 금리 인상은 좀 이제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고 주식이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외국인 자본 이탈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멈춘 것 같죠. 액세스 바이오는 이제 특이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간 이제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락을 좀 마무리한 것 같지만, 이 6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좀 안정화가 되었고,
공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도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종목 리뷰하기 전에 이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지금 56만 7천 명 추가되었고요. 1억 5,600만 명이 지금 코로나 환자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11 환자 이 전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인도에 대한 이 흐름이 굉장히 이슈가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실시간으로는 24만 9천 명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이제 매일매일 보고되는 확진자 수는 41만 명입니다. 인도가 이제 40만 명 이상씩 매일매일 확진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 증상이 달라짐에 있어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파력도 커지고 해서 지금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독해졌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큰 위험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로 시작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 지금 다시 한번 퍼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브라질로만 보아도 브라질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아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인도발 변이 집단 감염, 그리고 확산, 선거 때문에 발표 연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종교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48곳에서 이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퍼졌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거주자들이 AZ 백신 접종 이후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달 말 전문가들이 이제 이 변이가 런던의 우세종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이 확산이 시작된다. 네. 백신을 맞아도 지금 다시 한번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걸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 코로나 시장에 대해서 진단 시장이라든지 백신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큰 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만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다른 국가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국가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에서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토착화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리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경기 회복,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는 것과 vs 코로나 확산, 재확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너무 올인을 하지 마시고 경기 회복주도 좀 섞으셔서 좀 양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 회복주는 바이오주 위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재개되었을 때 이 흐름을 보셨으면 공매도에 얼마나 취약한 종목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바이오주나 이 진단키트 종목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을 때 당연히 상승할 것은 분명합니다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의를 하시고 유념을 하시고 저의 리뷰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CGN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200원 상승해서 82,1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받치는 모습이고요. CGN은 지금 이걸 볼 게 아니고 공매도를 봐야 됩니다. 공매도가 지금 오늘도 17%, 17.6% 잡혔고요.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실제 전체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량도 줄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뭐 최소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소량이 17%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거의 4분의 1이 공매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CGN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당장 V자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저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상환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것은 5월 20일 날 이제 무상증자 이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데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이 공매도량이 쌓였을 때 이 공매도 상환을 이 무상증자 신주로 상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네, 가격을 낮춘 다음에 상환을 할 때 그런 무상증자로 상환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결국에는 또 주가를 쉽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조금 꺾였지만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코로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의 주 세력이 외국인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즌이 이제 좀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쯤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기준을 5월 20일 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까지는 일단은 네,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소스가 실적 발표 정도 있을 건데요. 실적 발표에도 공매도가 만약에 좀 주가를 눌러버린다면 생각보다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너무나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싶으면 좀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매도 상환을 무상증자 물량으로 진행을 한다면 시젠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은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즌 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 이 공매도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네,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어, 주, 주주 재고를 위해서 네, 회사에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네, 오래 들고 가볼만 하지만 역시나 좀 공매도에 취약한 점이 좀 드러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주가가 크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주가를 좀 자리 잡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네, 주가 하락을 멈추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고요. 네, 21선이 지금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켜서 U자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도 마찬가지, 네, 5월 15일 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실적 발표일인데요. 실적 발표가 랩시노믹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관세청에서도 성남시에 잡혀 있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분기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고 작년 2분기가 이제 피크였죠. 그때보다는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도 네, 주가를 크게 하락을 시켰다. 실적 발표 때 그 전부터 조금 주가를 상승시키다가 상한가로 한번 말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였습니다. 요때. 딱 요때 저도 이제 상한가를 한번 랩지노믹스 수익을 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주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랩지노믹스도 아주 길게 보시는 분도 아니라면 네, 좀 심약한 분들은 네,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흔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참 투자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저는 다시 네,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꺾어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기대해 볼 만하고요. 수젠텍도 마찬가지 지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241선 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확실히 이제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보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 확실히 지금 힘이 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1선이 좀 올라오는 시점에서 한번 시세를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PCL이고요. PCL은 뭐 말을 말씀드릴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고요.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것까지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21선과 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잠깐 조정이 있더라도 네, 계속 이제 21선 딛고 올라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차익까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음봉으로 살짝 눌러진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평선과 갭이 좀 벌어져 있으면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잠깐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네, 이미 상승 장악형 차트가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번에 이제 꺾어서 갈 건데, 그때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저는 21선 하락 돌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때까지 계속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디텍맨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다른 종목 함께 움직일 때 다 같이 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매도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주봉, 월봉, 네,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꺾고 있진 않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어, 이 가격에 신경을 좀 쓰지 않고 어, 묵묵하게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돈을 벌기 쉬운 종목인데요. 하루하루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이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어 버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공매도 공격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조금은 네, 아,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도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요쯤에서 반등을 해서 이제 위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른 종목보다는 확실히 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가 눌려버렸는데요. 한번 다시 자리 잡고 위로 올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고 3일 연속 매수했다는 점, 요쯤에서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집을 한다는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진단키트 기업 중에 좀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진단키트 리뷰는 마치겠고요. 일단은 지금 주식 전체가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공격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한 번 더 상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시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여전히 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